일단은 여러분한테 설명을 먼저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줬지만 아마 까먹었을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수업이 어떻게 되냐면 9주차 이제 끝났지? 9주차에 우리 마감했잖아. 그지? 그래서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 14, 15 이렇게 나왔어. 그지? 그 중에 마지막에 15주차에 우리가 다시 발표를 합니다. 최종 마감을 하는 날이에요. 그죠? 15주차일 거니까 이제 14주차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밖에 안 남았다. 그지?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실무 도면이에요. 실무 도면 그리기가 여기까지 갑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모형이에요. 모형 만들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오늘 원래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발표해야 되지? 발표가 있는데 발표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자 이때부터 해서 우리가 과제가 뭐뭐 남았냐면 평면도 그리는 거, 인면도 그리는 거, 단면도 그리는 거, 그 다음 뭐 배치도 그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걸 다 그려야 돼. 하나, 둘, 세 번밖에 안 남았다, 그지?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지? 우리가 뭐뭐 그려야 되냐면 평면도 2장, 인면도 2장, 단면도 2장, 실내 투시도 1장, 실외 투시도 1장. 그럼 몇 장? 8장. 그지? 시간이 없지? 그래서 어떻게? 평면도를 2번 주차에 그린다. 인면도는 몇 대 그리고, 단면도는 몇 대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몇 대 그린다. 그러면 8장 다 만들겠지. 그지? 그 다음, 발표를 해야 되잖아. 그지? 모형은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발표는 어떻게 하냐면, 해봤지? 요번에 했잖아. 그지? 똑같아. 똑같이 할 건데, 들어가는 내용만 달라. 그래서 요게 예시야. 나중에 올려줄 거거든.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B5 종이에다가 우리 그렸잖아. 제대로, 그지? B5 종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를 한다. 근데 요번에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그냥 낱장으로 툭툭툭 붙이면 잘 안 돼. 잘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얘네를 뒤집어서 여기다가 종이 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붙여, 종이 테이프를.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깨끗하겠지, 그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벽에다가 붙이는 거야. 벽에다 붙이면 나중에 얘네를 떼면 이게 찢어져. 이거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찢어지면 더러워진단 말이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넣을 때 별로야. 그것 때문에 뒤에다 붙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쭉 붙일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되면 중간에만 이렇게 붙여도 돼. 그지? 그럼 뗄 때 좀 더 쉽겠지, 그지? 그래서 그냥 일반 그 테이프를 쓰게 되면 잘 안 떨어집니다. 찢어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종이 테이프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어. 떼기가 아직 쉬워.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하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8장을 하는데 저번이랑 똑같이 하는데 여기 나중에 올려줄 거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에다가 실외 투시도 하나, 그 다음 실내 투시도, 그 다음에 평면도 1층, 2층 하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인면도를 여기다가 밑에다가 인면도를 합니다. 인면도 1번에는 정면을 넣고 인면도 2에는 측면을 넣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남은 데는 뭐 넣어야 돼, 이제?
이제 단면 나오지. 단면. 그지? 여기에는 종단면, 여기에 횡단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15주차에는 모형이랑 같이 전시를 저기다 복도에다 쭉 할 거야. 알겠죠? 한번 해봤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건축가 와서 처음 하는 이제 마감이라고 할 수 있겠지. 마감. 전시를 해봤어. 그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텐데 일단 선생님도 처음에 마감이라는 걸 해봤을 때 느꼈던 거는 아, 쟤가 저런 걸 되게 잘했네? 나는 약간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네? 근데 쟤보다 난 이걸 더 잘했네?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지? 근데 인생도 길고 건축가 생활도 굉장히 길어. 우리가 건축학으로 기준으로 하면 5년이고 공학이나 토목이나 도시나 기준으로 하면 4년이에요. 4년 중에 이제 1년 끝나요. 1년 중에서도 실제로 좀 우리가 배웠다, 전공을 좀 했다라고 하는 걸로 좁혀보면 한 학기에 봅니다. 한 학기 중에서도 반.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양이야. 그지? 굉장히 요만큼 해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여기에서 조금 잘했다? 여기서 조금 못했다? 이거 가지고 인생이 막 결정이 되고 막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요번 마감 때 내가 좀 부족했다. 그러면 다음 마감 때 좀 더 열심히 하는 거고 이번에 내가 좀 잘한 것 같다라고 해서 또 자만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쭉 떨어지는 거야. 그죠? 건축 전공들이 대부분 다 똑같은 게 뭐냐면 한 학기 잘한다고 그 사람 실력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없어. 꾸준하게 쭉 열심히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잘했다가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간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이 나중에 졸업할 때 되면 실력이 훨씬 좋아. 알지? 건축은 범위를 또 건축학과로 좀 좁혀보면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배우는 거 다르고 3학년 때 배우는 거 다르고 4학년 때 배우는 거 다르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다른 과도 사실 똑같아. 2학년 때 배운 거를 3학년 때 다시 배우는 경우는 없어. 근데 2학년 때 내가 좀 못했다고 3학년 때 바닥을 칠하는 건 없어. 그리고 3학년 때 내가 잘했다고 해서 4학년 때 잘하리란 보장은 없어. 못했다고 했다고 다시 올라가지 못한다는 보장은 없어. 근데 기본기가 있으면 쭉 가다가 탁 올라가. 근데 기본기가 없잖아? 그럼 계속 들쭉날쭉하는 들쭉날쭉. 기본기 때문에. 가장 기본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저번에 했던 그런 마감. 그게 손으로 하는 거잖아. 힘들었을 거야. 손으로 하는. 지금도 만약에 교수님분들한테 손으로 해보라고 하면 열의 9분은 굉장히 고생해. 나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실제 실무를 가거나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고 하면 손으로 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렇게 떨어져요. 손으로 하는 비중. 근데 왜 여러분들한테 손으로 하는 걸 막 시킬까? 기본기라서. 기본기. 손으로 하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데 스케일감, 휴먼 스케일, 공간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그거는 컴퓨터로 하면은 안 늘어. 손으로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손으로 글씨 쓰는 걸 좀 못했다? 포기하지 마. 나중에 내가 어차피 컴퓨터로 할 거야. 근데 그게 기본기야. 나중에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누구 고객을 만났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 이분이 30년 동안 일해가지고 평생 번 돈으로 주택을 지어달라고 찾아왔어. 근데 그분 앞에서 잠시만요 하면서 노트북 딱 켜가지고 타이핑 치면서 보여줄까?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아. 근데 그렇게 하는 걸로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감을 못 줘. 교감이라는 게 아닌 거죠. 교수님들이 제일 수업할 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잖아? 참 좋아. 왜냐면 내가 얘기할 때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 수 있어. 눈도 한번 맞춰보고 이해됐어? 라고 쳐다보잖아? 그럼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 대충 느낌이 있어. 잘 못한 것 같아. 그럼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고. 그치? 이렇게 글로 썼는데 이해가 안 되면 저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근데 텍스트,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디지털 방식을 이용했을 때는 그런 교감이 없어.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사람들이 미팅을 해. 왜냐면 그 앞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야 오해도 안 생기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을 할 때도 만나서 일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만나서 일을 하는데 잠시만요 해서 컴퓨터를 켜가지고 막 모델링을 한 30분 동안 모델링을 한다? 멋있는 거 보이고 싶어서? 신뢰가 가겠어요? 30분이나 사람을 기다리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한 10분 만에 빨리 글을 쓰고 빨리 스케치를 하는 게 필요한 거. 그게 기본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게 공간감이나 스케일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결국엔 그 기본기가 나중에 설계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2학년, 3학년 때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1학년 때 해야 되죠. 이게 많이 컵돼가지고 애들한테 많이 네, 이것도 한번 출력해봤어요. 출력했어요? 네, 그럼 복사해주세요. 네.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한 거고, 그런 연습을 1학년 때 해야 되는데, 기본기가 만약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러면 연습을 해. 이거는 말 그대로 기본기야. 지식과 관련된 그런 게 아니야. 해봐야 느는 거. 안 해보면 이론만 들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늘어.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부족하다. 글쓰기 연습해. 내가 좀 부족하다. 스케치 연습해. 그럼 늘어. 실무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설계 사무실 큰 데 있잖아. 서울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사무실을, 개인 사무실을 오픈한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맨 처음에 뭐 하겠니?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나를 찾아오겠어? 그지? 안 올 거란 말이야. 왜냐면 그분들은 날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 나를 홍보해야 돼. 셀프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실력과 능력을 광고하는 SNS에 글들이나 그림이나 사진 이런 거 올려. 홍보해야 되니까. 그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케치야. 여기저기 여행 다니거나 아니면 작품을 할 때 그런 스케치들을 막 사진을 올려. 네, 이런 거 해봤다. 이런 거 한다 하면서 막 올린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스케치 실력이 좀 부족한 분들도 있어.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부류의 분들은 어떻게? 스케치를 연습해. 건축 스케치만 가르치는 학원도 있어, 사실. 우리가 입시 학원만 있는 게 아니야, 미술 학원. 건축 스케치 가르쳐주는 데 있어. 거기 가가지고 배운다. 건축 스케치 멋있게 딱 해가지고 올리신다. 그런 거 막 올라와. 페이스북이랑 올라와. 나도 그런 거 보면서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막 그래.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야? 내가 스케치가 부족하니까 다른 걸로 나를 커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의 단점도 있지만 나의 장점이 있어. 나는 장점이 3D를 굉장히 잘 다뤄.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열심히 만든 3D 모델링 한 거를 렌더링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멋있게 사진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올려. 내가 이번에 계획했던 작품이다. 올림. 그지? 스케치를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없다거나 내 실력이 부족하나, 이거는 아닙니다. 단지 기본기이기 때문에 스케치를 잘하면 그런 쪽도, 그러니까 렌더링이나 이런 거 잘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 사진을 잘 찍으려고 하면 구도를 잘 잡아야 되죠, 멋있게. 그지? 우리가 인문 사진 찍을 때도 다리 길어 보이게 나오고 막 이러면 잘 찍었다 그러잖아. 그지? 근데 건물도 마찬가지. 건물도 멋있게 나오는 각도가 따로 있어. 그거를 잘 잡아야 되죠. 그러려면 구도를 잘 잡아. 근데 그 구도라고 하는 게 카메라로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갑자기 내가 멋있는 사진작가가 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많이 찍어보고 많이 그려봐야 돼. 그치? 건축가 분들은 몇 살까지 일할까? 정년이 몇 살쯤 될까? 찍어봐.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 60? 또 다른 사람은 몇 살 같아? 예. 찍어봐. 어차피 찍는 건데 뭐. 몇 살? 70? 50. 50? 몇 살? 70? 몇 살? 65? 몇 살? 70? 정답은 없습니다. 건축가들의 장점은 오래 일할 수 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력만 있으면 계속 일할 수 있어. 유명한 건축가들 중에 가장 오래
일하신 분이 9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셨어요. 90세가 넘었는데도 몸이 건강하니까 체력이 되니까 일을 설계를 그게 장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일을 했으면 경력이 막 50년, 60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지?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사무실에서 한 5년 정도 일하고 건축사 자격증을 따서 사무실을 오픈한 경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아주 파릇파릇한 젊은 건축가가 한 명 있고, 한 분은 경력이 한 60년쯤 된 분이 있어. 누구한테 일을 맡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평생 번 재산을 누구한테 맡겨서 설계를 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하고 싶어요? 욕심. 그지? 이 건축가의 장점이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대접해줘. 오래 일하고 오래 일할수록 실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실력이 늘어. 왜냐면 건축은 공부할 게 워낙 많은 직업 중에 하나야. 평생 동안 공부를 해. 그렇다고 막 책 보고 막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건축에 대해서 연구를 해. 건축에 대해서. 주택 하나를 짓는데 주택을 한 번 설계해 본 사람과 10번 설계해 본 사람 중에 누가 더 잘하겠어? 10번 한 사람이 잘하겠지. 그지? 근데 그러려면 경력이 필요한 거야. 오래 해봐야 돼. 그죠? 그래야 설계를 이렇게 했더니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런 점이 좋더라. 그 다음에 또 해봤더니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다르더라. 건축 재료를 바꿨더니 또 다르더라. 건물의 높이를 바꿨더니 또 다르더라. 상 모양을 바꿨더니 또 다르더라. 이게 경험할 게 워낙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단시간에 배우려면 책을 봐야 되는 거야. 남들이 해본 경험을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야. 책을 보면 돼. 그지? 그래서 건축 잡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죠? 자, 어쨌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요거 한 학기 내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기니까 여러분들이 건축을 공부하게 되면 설계가 아닌 다른 직종으로 가더라도 똑같아. 경력이 중요해. 경력이 굉장히 중요해. 장점이자 단점이 하나 더 있는데 건축 분야는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보다 느려. 조금 느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거를 10년 뒤에도 여러분들 후배가 똑같이 배울 거예요. 근데 다른 전공으로 넘어가지. 10년 전에 배운 거 걔들한테 가르쳐주면 그 학생들은 못 따라. 건축이 그만큼 좀 느리게 변해. 느리게 변하는 대신에 장점이라고 하면 내가 그 지식을 충분히 공부해가지고 그걸 성숙시켜서 나중에 써먹고 활용할 시간이 굉장히 또 많다. 그 대신에 배워야 될 게 많아. 장점이나 단점이 있지. 자,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원래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판넬을 다 가지고 왔는지 아직 확인을 안 했지만 조금 부족하거나 내가 미흡하거나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앞에 발표한 사람, 뒤에 발표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말하는 차이도 좀 발생하고 사실 변별력을 갖기도 좀 어려워지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했던 말도 하고 이래야 될 확률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판넬을 집에서 해도 좋고 학교에서 해도 좋습니다. 판넬을 여기다 딱 붙여놓고 설명을 합니다. 5분 동안 동영상을 찍습니다. 내가 소수서원에 갔다. 소수서원에 갔더니 건물이 이렇게 생겼고 정면은 어떻고 인면은 어떻고 실내에 들어갔더니 실내는 어떻고 도면으로 봤더니 이렇게 생겼던데 안에 들어갔더니 뭐 또 이런 느낌이더라. 이런 느낌도 쭉 써놨지. 그거를 5분 시간 줄 테니까 5분 동안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동영상을 찍은 걸 여러분들 개인 SNS에 올려. 네? 올리고 나한테 링크를 보내. 그러면 그 링크를 내가 확인할 거야. 링크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발표한 거를 보고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SNS에 올리세요. 그러니까 잘 찍어야겠지. 남들이 다 본다고.
내 친구는 건축가 갔는데 가가지고 답사 갔다 왔는지 건물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 올렸네? 사람들이 엄청 보겠지? 그지? 모르긴 몰라도 주변에 친구 한 30명쯤은 볼 거야. 그지?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겠지? 그지? 부끄럽잖아, 그러면. 잘 찍어가지고 최대 5분 넘기지 말고 3분 이상 찍으세요. 3분에서 5분 분량으로 찍어서 링크를 나한테 보내면 내가 들어가서 보고 좋아요를 눌러드립니다. 알죠? 자, 그렇게 해서 뒷조도 마찬가지예요. 뒷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뭐 해야 돼? 도면 그리는 거 연습해야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도면 그리는 거를 실습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요거는 나중에 올려준다고 했죠. 요거는 이미지 파일을 카톡방에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거고 과제 그 강의 자료에도 올려놓을 거예요. 예시로 이렇게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고 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동영상 찍는 거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일단 이게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예시예요. 여러분들 강의 자료 있었을 거예요. 이 예시에 보면 판넬에 여러분들 건물의 이름 적혀 있고 여러분들 학번과 이름을 쓰고요. 그 밑에 여러분들이 답사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을 쭉 하는데 사진을 찍을 때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그냥 건물만 딱딱딱 찍는 경우가 있고요. 멀리서 건물 주변도 찍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더 좋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건물만 나오는 경우랑 건물 말고 주변에 같이 나오는 경우랑 뭐가 더 좋을까? 얘기해봐. 뭐가 더 좋아? 건물만 나오는 게 좋아 보여? 너는? 주변도 나오는 게 좋아 보여? 너는? 잘 모르겠어? 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물만 나오는 것보다는 주변도 같이 보이는 게 좀 더 도움이 돼요.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 안에 존재하죠. 그죠?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똑같지만 혼자만 있으면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주변이랑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알 방법이 없겠지.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안에 있다 보니까 이 건물이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건물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건물인지 아닌지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리는 건물인지 아닌지 이런 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건물을 조사하라고 사례 조사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건물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도 같이 조사를 해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고 하면은 그런 거를 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대지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사이트 분석을 같이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예를 들어 볼까? 뭐 카페가 엄청 많은 동네야. 그 동네는 전부 다 예쁜 집이 지어져 있는 카페야. 근데 내가 조사하는 건물이 그 카페들 사이에 딱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건물에 실제 안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면은 주변과 잘 어울릴까? 뭐가 좋아 보여? 주변에 카페가 엄청 많은 동네야.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카페 하면 안 돼? 주변에 카페가 많잖아. 나도 카페 하면 카페 거리가 되잖아. 그치? 그럼 주변에 카페가 많다. 그럼 카페를 하면 되겠지. 다른 거일 수도 있어. 카페가 잘 어울릴 수 있는 뭐 빵과 관련된 제과점이나 디저트 음식점이나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생뚱맞게 다 카페 거리인데 나 혼자만 분식집이야. 그것도 옛날 분식집. 국물 떡볶이를 파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잘 어울려, 잘 안 어울려? 잘 안 어울려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건물을 볼 수도 있어. 주변이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환경에 어울릴 만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갑자기 순대국밥집이 있다. 그럼 약간 갑자기 다 카페인데 혼자만 순대국밥? 특이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건물을 갔더니 이 주변에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인데 그럼 도서관은 어떤 위치에 있으면 좋을까? 주변에 주택가가 좋을까? 아니면 죄다 술집이랑 이런 데가 있으면 좋을까? 주택. 주택가가 더 좋겠지. 그지? 그럼 그런 것들을 여기에 적을 수 있는 거야. 내가 거기를 가봤더니 이 동네는 굉장히 조용하고 공원이 근처에 있고 이런 동네야. 그래서 여기에 도서관이 있다는 게 참 잘 어울리네. 이것도 하나의 감상평이 되지. 조사하고 느낀 점이 되지. 근데 갔더니 도서관 건물인데 주변이 온통 음식점밖에 없더라고. 그럼 거꾸로 쓸 수 있겠지. 주변에 온통 음식점밖에 없고 시끄러운데 여기에 도서관이 있다는 게 조금 의아했다. 이것도 하나의 느낀 점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하면 더 좋을까?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앉아서 책 읽는 도서관이 더 잘 어울릴까? 아니면 조금 소음이 있어도 괜찮은 북카페 같은 개념의 도서관인 게 더 좋을까? 그지? 그런 게 좀 더 좋아 보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건축가들이 하는 역할인 거고 이게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배워야 할 센스 같은 거. 똑같은 도서관이지만 어떤 도서관이 거기에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건물이 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완전 생뚱맞은 그런 건물이 될 수도 있어. 주변에 길이 온통 벽돌 건물밖에 없네? 다 벽돌 건물이야. 근데 내가 조사하는 그 건물은 옛날에 지은 공장을 리모델링한 그런 건물이라 가지고 너무 좀 약간 삭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건물이 있다. 그러면 주변하고 잘 어울려요? 잘 안 어울려요? 잘 안 어울리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이야. 그래서 조사를 하러 가면 주변도 같이 이 주변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그 건축가는 그 주변에 대해서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건물을 아마 거기에 설계를 했을 거야. 그거를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건물을 여기에 지었을까? 주변 환경이 어떻길래 이런 모양의 건물을 지었을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건축 공부할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항목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사를 하고 여기 보면 사이트에 관련된 정보도 있어. 그래서 이 건물이 위치하는 장소는 어디이고 주변은 어떤 시설물들이 있고 이 건물의 정면은 어떻게 생겼고 측면은 어떻게 생겼고 실내는 어떻게 생겼고 그런 것들에 대해 한번 쭉 만들고 나서 나의 느낀 점들을 쭉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3분에서 5분 분량으로 찍은 거를 하고 링크는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립니다. 단체 카톡방에 올리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들어가서 하나씩 보고 여러분들 발표한 거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발표해야 되는 거에 대한 설명은 그만하고 이거는 이제 다 이해했죠? 자, 지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도면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평면, 인면, 단면 이렇게 그릴 건데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죠. 건물이 이만큼 큰데 이거를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요만한 종이에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쭉 비례에 맞춰서 줄여가지고 여기다 탁 그려 넣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스케일인데 건물의 사이즈가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것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 요만큼입니다. 평면, 인면, 단면도는 동일한 스케일로 그리는데 사진 같은 경우에 80분의 1로 그립니다. 양산 80분의 1, 기장 120분의 1, 중구는 100분의 1, 동구는 100분의 1로 그립니다. 어디에다가? B5 용지에다가 관사 있죠? B5 용지에다가 스케일에 맞춰서 그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자료를 보면
PDF 파일에 보면 A3로 출력했을 때 몇 분의 몇이라고 스케일이 적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출력을 하면 스케일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여백 없이, 보통 인쇄할 때 기본 설정으로 하면 여백이 있어. 여백이 없이 출력을 하게 되면 A3로 출력을 하면 A3에 거기 써 있는 치수대로 스케일이 딱 나와.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스케일 자로 재보면 바로 알 수 있어. 제대로 스케일 맞게 출력돼 있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한 걸 가지고 스케일 자를 이용해서 재야 돼. 잽니다. 재가지고 B5 용지에다가 이대로 옮겨 그립니다. 자, 여기 보면 120분의 1과 100분의 1이 있고 80분의 1이 있습니다. 어느 건물이 제일 클까? 기장. 그렇지. 제일 큰 이유는 간단하겠지. 120분의 1로 줄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크기 때문에 더 큰 숫자로 줄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제일 건물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얘네, 그 다음 얘네. 그러니까 얘네는 건물이 좀 작으니까 더 도면에 크게 그리기 위해서 80분의 1로 그리는 거야. 그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도면을 B5 용지에 그려서 나중에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실내 투시도, 실외 투시도는 어떻게?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투시도에는 스케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거 그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투시도법을 이용해서 그리면 제일 좋지만 도면 보고 사진 그대로. 안 되면 그지? 우리 해봤잖아. 사진 찍었지 여러분들 바빠가서 그 사진을 가지고 만듭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어떻게 하는지. 그 외에 이제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린 도면을 가지고 실제로 똑같이 모형을 만듭니다.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 온 것들을 사진을 많이 찍어 와야 모형을 만들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빨리 꺼내서 볼 수 있겠죠. 그죠?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형을 만드는데 모형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기장에 있는 웨이브온 얘는 100분의 1로 만듭니다. 기장은 100분의 1 스케일로 만들고 나머지는 60분의 1로 만듭니다. 60분의 1로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전시된 거 봤죠? 2학년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탁 올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이 도면만 가지고 보면 정보가 조금 부족해. 그죠? 왜냐면 저기 보면 주변의 건물들도 모형으로 만들었고 지형도 만들었잖아. 우리가 지형 만들고 그걸 폰타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표현하기가 힘들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은 친한 선배한테 물어봐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 해주는데 여러분들 지금 친한 선배 없잖아. 그죠? 몇 명 없죠?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수치 지형도라고 하는 거를 구하면 그리기가 쉬운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캐드를 할 줄 알아야 돼. 캐드 할 줄 모르잖아. 그지? 아직 안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수치 지형도를 구해도 그걸 못 써먹어.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그린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손으로 덧그리세요. 만약에 지형이 있다 그러면 지형을 그냥 이렇게 덧그려가지고 정확하게 못하지만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다가 건물이 여기 서 있으면 여기서 또 이렇게 내리막길이야. 여기 바다야. 바다란 말이야. 그럼 여기 경사가 있지. 그지? 이런 거를 모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은 콘타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지형을 딴단 말이야. 1m 단위로 잘라요. 1m 단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1m마다 이렇게 만들거든. 이렇게 해서 콘타를 만드는 거든. 정확하게 못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감으로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m 정도가 경사 차이가 났다. 그러면 3m로 잘라가지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등고선을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등고선이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개가 있으면 1m, 1m, 1m 하면 3m가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못 만들겠지만 비슷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것도 연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드는데. 그래서 경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주변에 건물이 있다. 내 옆에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못 만들겠지만 내 건물이랑 비교해서 이 정도 크기인 것 같아.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건물이 있으면 간단하게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내 건물 옆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물론 우리 건물이 워낙 사이즈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주변에 표현하기 곤란할 경우가 있을 거야. 그래서 표현 못할 것 같아. 그럼 하지 마.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 그럼 안 해도 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 그죠? 지형을 표현하려고 했더니 이거 좀 곤란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하지 마. 괜히 못하겠는데 억지로 하다가 망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 알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형 크기는 스케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B5 8장에서 저렇게 할 거고, 이제 여러분들 실습하기 위해서 도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게요. 도면 그리는 요령은 이미 다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그린 거랑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리면서 또 느낀 게 있을 거야. 내가 조금 이런 부분이 부족했는 것 같아. 이런 걸 좀 더 잘할 걸. 이런 아쉬운 점도 있었을 거고. 네. 도면 그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자, PDF 파일인데 선생님이 한 장만 출력해 왔어요. 평면도를. 이거는 양산에 있는 소소선 평면이에요. 보면은 바깥에 이렇게 점선으로 1점, 2점 세선으로 이렇게 경계가 그려져 있어. 이게 뭘까? 이게 뭘까요? 땅. 그렇지. 이게 바로 내 땅입니다. 내 대지 경계선. 대지 경계선이라고 불러요. 대지 경계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해서 대충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2점 세선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대지 경계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할까? 여기다 왜 그려놨어? 그렸다는 건 일단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지? 대지 경계선이 왜 중요할까? 도면 중간에. 그런 것도 있고. 대지 경계선이 없으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 건물이 이게 1층이야. 근데 2층이 이렇게 생겼어. 그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리는 요령이 생기면 실수를 안 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를 대지 경계선이 이렇게 없다. 그러면 1층이랑 2층이랑 어떻게 만나는지 구별할 수 있어? 1층은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만나는지 알아? 어디가 1층 윗부분이고 아랫부분인지 구별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2층을 그릴 때 밑에 있는 1층도 이렇게 같이 그려줘. 사실 겹치는 부분을 같이 표현해줘. 2층 그릴 때도 2층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걸 이렇게 그려. 사실 근데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려면 대지 경계선을 그냥 딱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주면 매치가 돼. 그래서 대지 경계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지 경계선을 그려줘야 내가 계획을 하다가 남의 땅으로 침범을 안 해. 실수를 안 해. 우리가 법이라는 게 있어서 내 대지 경계선 끝까지 이렇게 건물 못 지어. 내 땅이라고 여기 딱 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계 못 해요. 그래서 내 땅에서부터 이격거리가 있어요. 1m 딱 띄워가지고 여기서부터 건물을 설계할 수 있는데 대지 경계선이 없으면 여기서 얼마 띄웠는지 여기서 얼마 띄웠는지 내가 모르잖아.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대지 경계선을 표현을 같이 하는 거예요.
대지경계선을 일단 그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대지경계선부터 딱 그리고 시작하면 도면 그릴 때 늘 이야기했지. 건물의 중심을 도면의 중심에 맞추는 게 좋다고 하죠. 도면이라고 하는 거는 나만 보려고 그리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보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그리는 건데, 그지? 그래서 순서대로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그리는데 맨 처음에 그리는 거는 단면이 중요하니까 단면 먼저 그려.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보조선을 이용해서 도면의 중심을 딱 찾아가지고 이 중심에 내가 스케일을 맞춰서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도면을 배치할 거야 라는 거를 여기 있는 치수선과 방위표까지 어떻게 넣을지를 고민한 다음에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쯤 끝에 내가 여기 치수선들이 나오게 그리고 싶고 이쪽은 여기에 맞추고 싶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는 치수선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띄워놓고 나면 실제로 내 도면이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에다 대고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이 정도로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아주 나만 볼 수 있는 연한 보조선을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 그리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뭘 그리느냐? 여기 보면 A1번, 그 다음에 X1, X2, X3, X4, X5, X6, Y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드라고 부릅니다. 그리드. 이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기둥 또는 구조 벽체의 중심을 지나는 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선들이 직교하게 돼 있어요. 수평수직으로 직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들을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요.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 그리드라고 하는 거를 관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중심선이 생기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중심선을 그리는 거야. 중심선을 그리고 그 다음 다 중심선을 그렸으면 벽체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심선에서 얼마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벽을 그리는 겁니다. 벽을 다 그리고 구조가 완성이 되면 개구부 그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죠? 개구부를 표현합니다. 개구부는 창과 문. 그죠? 창과 문을 다 그리고 나면 인면선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잘랐는데 잘리지 않은 바닥에 보이는 인면선, 여기 보이는 계단 이런 부분들, 그죠? 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여기다가 그립니다. 그걸 다 그리고 나서 가구 이런 거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표현되는 부분이나 문자 이런 것도 그려주고 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 문자랑 치수들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빼먹으면 안 되는 거 끝에 요만큼 띄워가지고 여러분들 학번 이름 여기 쭉 이렇게 써줘야 돼. 그죠? 학번 이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그리고 내가 혹시 빠뜨린 게 없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는데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들이 방위 표시나 스케일 표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빠뜨리지 말고 여기 다 적어주세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대로 똑같이 여기다 옮겨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이 옮겨 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빠뜨리지 말고. 그리고 이 파일을 출력해서 보면 이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출력해서 보는 거는 여러분들 치수 잴 때 필요하니까 출력을 하나 반드시 하고 그 외에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로 가지고 있잖아.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확대해봐. 확대해보면 똑같은 선이라고 똑같은 굵기로 안 만들어져 있어요. 선 굵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확대해서 보고 잘 확인한 다음에 선 굵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표현을 해줘야 도면이 좋은 도면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이거는 실무에서 쓰는 도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린 것보다 좀 더 복잡해. 여기 보면 내장재, 외장재 이런 표시도 사실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벽체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엄청 진하게 벽체선이 있으면 요 안에 이런 표시가 있어. 이거 재료 표시할 때 여러분들 그려봤잖아. 그지? 오케이. 기억나요?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단열재. 그렇지. 기억력이 좋아. 단열재 표시입니다. 우리 모든 건물에는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요. 단열재가 있어야 여름에 에어컨을 열심히 틀어도 빨리 안 더워지고 시원하게 유지가 되고 겨울에는 우리가 난방을 할 때 밖이 추워도 실내가 따뜻하게 그죠? 그래서 단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들이 여기 있으니까 도면 그릴 때 과제니까 과제를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막 그리는 그런 거 하면은 저번에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그리면서 아 이게 단열재구나 이렇게 표현해놨구나 실무에선 이렇게 그리네 라고 하는 거를 한 번씩 보면서 지나가는 거. 실제로 현장에 가봤으니까 그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여기 표시들을 보고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그리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러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라고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과제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요건 올려줄 거고 이렇게 해서 수요일은 그러니까 뒷분반이죠. 뒷분반은 수업이 없어요. 수업이 따로 없습니다. 수업이 따로 없는 이유는 선생님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수요일날 수업을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동영상을 찍어서 이거를 미리 설명을 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도용지 챙겨야겠죠? 그래서 수요일날 출석 체크 따로 선생님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안 나와도 돼. 대신에 과제를 다 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동영상 찍어서 올리는 건 언제까지 올리자면 금요일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야? 오케이 좋다. 금요일이면 수요일까지 할려 했어요. 아니 목요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자 금요일로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너무 촉박하게 하면 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정오 12시까지로 할게. 밤 아니야. 낮 12시야. 금요일 낮 12시 점심시간까지 3분짜리잖아. 3분에서 5분짜리잖아. 3분에서 5분짜리 찍는데 금요일까지 나 못하겠어 하면은 조금 양심적으로 금방 할 수 있잖아. 그죠? 금요일까지 찍어서 만약에 내가 좀 더 부끄럽지 않게 잘하고 싶다 그럼 좀 보완을 해서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다 확인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혹시 보면 A3로 뽑으랬는데 A3로 어디서 뽑아요? A3로 뽑으려면 인쇄소를 가야지. 여러분들 프린트기가 A3 되는 프린터기 가진 사람 없잖아. 네. 그치? 인쇄소에 가세요. 인쇄소에 가면 A3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고 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고 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평면도요. 아 평면도를 네. 평면도 오늘 못 내. 너네 평면도 2장 그려야 돼. 네. 오늘 2장 다 그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가도 돼. 근데 아마 잘 못할 거야. 그래서 이것도 금요일까지 이때 같이 여기 올려놔. 평면도도 금요일까지 올려놔. 그러면 체크해서 돌려줄 거야. 나 체크 안 받을래. 올려놓지 마. 체크 안 할 테니까. 그치? 올려놓은 사람은 체크할 거고 안 올려놓은 사람은 체크 안 할 거야. 이거는 선생님이 따로 여러분 했나 안 했나 막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 아니에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 근데 금요일까지 만약에 안 했다. 다음 주 우리 수업하잖아. 월요일에. 그때 가지고 와. 그때 볼 거야. 금요일까지 올려놓은 사람은 체크해 줄 거고 그때까지 안 한 사람은 다음 시간에 올려놓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수업한 사람은 월요일날 올려놔야
선생님이 볼 수 있고 수요일 하는 사람은 수요일날 올려놔야 선생님이 볼 수 있는 거. 그죠? 만약에 나한테 안 보여주고 그냥 마감 바로 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잘했는지 볼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수요일은 아예 안 와요? 수요일 날은 선생님이 없어. 안 와도 돼. 안 와도 되니까 자유롭게 실습을 하는데 이거 와서 실습해도 되고 실습하려면 학교 와서 하는 게 여러분들 아무래도 좋잖아. 그죠? 와서 하고 이렇게 하세요. 프리핸드는 없어요. 프리핸드가 어딨어? 투시도. 프리핸드 스케치 따로 과제는 없어요. 프리핸드 스케치 지금 나가는 거 없어요. 이번에 나가는 거 없어요. 이거 그리는 것도 바쁠 텐데 많이 바쁠 거야. 도면 그리는 게 여러분들 한번 해봤겠지만 시간 오래 걸려 사실. 그죠? 이거 2장 그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거야. 왜냐면 저번에 그린 거보다 이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 하여튼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체크를 가지고 온 사람은 다 해서 돌려줍니다. 인면도 다음 시간엔 인면도 할 거예요. 인면도.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올 때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는 게 뭐가 있겠어? 프린트. 그렇지. 실습할 준비해 와야지. 그지? 다음 시간에 인면도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 인면도 그릴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평면도 그린 거 가져온다. 두 번째, 인면도 그릴 준비를 해온다. 인면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PDF 파일을 인쇄소 가서 A3 사이즈로 출력을 해서 가지고 온다. 스케일 자를 가지고 온다. 제도 샤프, T자 이런 거 있어야겠지. 그지? 이런 거 챙겨온다. 그런 겁니다. 자,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없어요? 그러면 그 계속 사지 그냥 이런 애들 계속 월요일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치. 사직하는 팀은 계속 월요일. 이때까지. 모형 만들 때까지. 계속 월요일. 그 뒤에 뭐 웨이본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요일. 수요일날 하고 싶어? 다른 질문. 평면도 아무거나 2개 그리고요. 평면도 아무거나가 아니고 1층, 2층. 이거 3층까지 있네요. 3층까지 있어? 그러면 1층은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 층은 3층이나 4층 해도 되는데 또 이렇게 하면은 4층이 요만하다고 4층 그리는 친구들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4층 요만하다고 요만한 거 그리면 그리기 쉬울지 모르겠지만 도면에 딱 봤을 때 다른 사람이랑 그림 수준 차이가 딱 나버린다.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일단 1층은 반드시 하시고 건물 층수가 있는 사람은 2층이나 3층이나 4층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다른 질문. 인면도는 아까 얘기했지. 반드시 정면 한 장, 그리고 우측면도 또는 좌측면도 중에 한 장. 한번 할 때 진짜 그죠? 인면도도 마찬가지. 쉬운 거 그리고 싶다고 또 너무 쉬운 거 그리면 도면에 별로 그릴 게 없어. 그러면 도면 수준이, 그죠?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버린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지? 내가 그러니까 원래 도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그리는 거냐면 가장 자랑하고 싶은 멋있는 부분을 그리는 게 도면이야. 그래서 단면도도 원래는 제일 쉬운 데를 그리는 게 아니라 제일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을 잘라서 단면도를 만들어. 그래야 나중에 모형 작업을 하든 시공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봐야 이해가 되잖아. 그지? 원래 도면이라는 게 그래. 투시도도 마찬가지. 제일 그리기 쉬운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건물이 제일 멋있게 돋보이는 부분을 딱 찍는 거야. 투시도도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멋있다 이럴 거 아니야. 내 건물을 홍보하는 거잖아. 그지? 프레젠테이션이잖아. 그지? 그래서 너무 쉬운 거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딱 골라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그 발표 영상 유튜브 같은 걸 올리면 되는 거죠? 자, 통일할까? 그러면 유튜브로 하자. 네. 유튜브에다 올리는 걸로 하자. 유튜브에 올려야 여러분들이 좀 덜 부끄럽잖아. 그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라 그러면 내 친구가 너무 많잖아. 그지?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하는 걸로 하고 내가 유튜브 계정이 없어서 페이스북에 하겠다. 오케이.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유튜브에 할 것 같은데 유튜브 해가지고 친구들 못 보게 막 링크 없으면 못 보게 막아놓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되게 자랑스럽게 딱 발표하라고 멋있게 옷도 딱 차려입고 여러분들 어디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갈 때 파티 갈 때 복장 딱 차려입고 멋있게 딱 해서 찍으란 말이야. 잘 찍으면 자랑용으로 올리고 나 좀 아쉽다 그러면 비공개로 올리고 선생님한테는 링크 꼭 보내줘. 알겠죠? 자, 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이거 스케치는 여기 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안 써놨어. 안 써놨어요. 자, 여기 보면은 좀 부족한 친구도 있고 잘한 친구도 있더라고. 그죠?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평가는 다 끝났으니까 가져가시고 그 오늘 수업 오늘 수업은 실습인데 여러분들 실습 준비가 안 돼 있네. 실습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 뽑아야지.